밤이 깊어갈수록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소리죠. 수아는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그 작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면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까만 털에 하얀 가슴털이 있는 고양이였어요.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 고양이의 눈이 은빛으로 반짝였죠. 수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고양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서 수아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또 왔구나.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고양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달래도 담장 너머에서만 수아를 지켜볼 뿐이었죠. 수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밤이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텅 빈 집안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타난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거든요. 수아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저녁, 비가 조금 내리던 날이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엄마 혜경은 아버지를 잃은 후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시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집안은 소리를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정막에 쌓여 있었고 예전 같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놓인 아버지의 안락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는 빈 의자일 뿐이었어요. 수아 역시 아버지의 빈자리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며 커피 드시던 식탁이 텅 비어 있고 저녁이면 수아야, 오늘 어땠니? 라고 물어보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죠.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 수아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작은 친구는 수아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속에서 조이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은 묘한 교감이 있었거든요. 고양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수아는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아는 고양이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왜 집 안으로는 들어오려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수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수아는 고양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털 색깔, 걸음걸이,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어요. 고양이의 털은 달빛 아래서 검은 벨벳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하얀 가슴팀은 작은 하트 모양 같았죠. 특히 고양이의 눈빛에서는 뭔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리운 느낌이었어요.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슬퍼 보였는데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수아가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동질감과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고양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수아는 이 고양이도 자신처럼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수아를 아껴주셨어요. 퇴근 후에는 꼭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우리 딸 오늘 뭐 했니? 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셨죠. 주말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아빠가 수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수아는 문득 이 고양이가 아버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일까요? 하지만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특히 고양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아버지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난 거예요. 수아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고양이가 물고 온 것은 작은 사탕 봉지였어요. 낡아서 구겨진 자두 사탕 봉지였습니다. 플라스틱이 바스러질 것처럼 오래된 것이었고 글씨도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아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사탕은 아버지가 늘 수아에게 사다 주시던 바로 그 사탕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엄마 몰래 수아에게 자두 사탕을 사다 주곤 하셨죠. 우리만의 비밀이야라며 눈을 찡긋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장난스러운 미소, 수아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던 그 사탕 말이에요. 고양이는 사탕 봉지를 수아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소중한 선물을 전해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담장 위에 앉아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봉지 안에는 사탕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라색 포장지에 쌓인 자두 사탕이었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고양이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아버지의 사탕을 알고 있는 걸까? 수아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측과 그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혹시 이 고양이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기적을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수아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존재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확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거든요. 수아는 매일 밤 고양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고양이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수아는 고양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의 반응, 꼬리의 움직임, 눈빛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수아에게는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너 이름이 뭐야? 수아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고양이는 야옹하고 한번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들렸어요. 자두는 어때? 자두 사탕을 가져왔으니까 자두라고 부를게. 그날부터 고양이의 이름은 자두가 되었습니다. 수아가 자두야라고 부르면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했어요. 자두는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아와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때로는 수아가 손을 내밀면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기도 했고 가끔은 수아의 손가락을 살짝 핥기도 했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수아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수아는 자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자두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두의 존재만으로도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외로움도 조금씩 달래질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어느 늦은 밤 수아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늦게까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발소리에 수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뒤따라오는 소리도 빨라졌어요. 수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집까지는 아직 한 블록이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뒤돌아보니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항상 집 근처에서 수아를 기다리던 자두가 마치 수아의 위험을 감지한 듯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두는 번개처럼 빠르게 수아와 그 남자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양이치고는 용감하게 남자를 향해 크게 울며 위협했어요.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털을 곤두세우며 샤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자두는 계속해서 남자를 향해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아를 지키는 용감한 전사 같았어요. 그 기세에 눌린 남자는 결국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두야, 고마워.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자두는 수아를 향해 부드럽게 울었어요. 그 순간 수아는 자두가 정말 자신을 지켜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밤의 일 이후 수아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본물처럼 넘쳐 흘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자두를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 굳게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 밤 수아는 자두에게 간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두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더 이상 밖에서 추위에 떨지 말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자.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간청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자두는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아무리 달래도 문턱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자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거센 폭우였어요. 수아는 걱정이 되어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자두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담장 위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작은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두야, 들어와. 아빠이던 아니던 상관없어. 넌 내게 사랑을 준 게 중요해. 수아가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자두가 처음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자두를 안아들였어요. 자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수아의 품에 안겨서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젖은 털에서는 비냄새와 함께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자두가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두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두가 수아 곁에서 동그랗게 말고 자고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창문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안에 생명력이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아는 자두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사료를 사다 주고 부드러운 방석도 마련해 줬어요. 자두만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죠. 자두 역시 수아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수아가 슬플 때면 곁에 와서 머리를 비비기도 하고, 기쁠 때면 함께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엄마 혜경도 자두를 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이 고양이 참 신기하네. 수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혜경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두는 수아에게만 특별히 애정을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수아에게만큼은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밤이 되면 수아와 자두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수아는 자두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자두는 수아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야옹야옹 대답했어요. 자두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수아가 자두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자두는 골골거리며 수아에게 기대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수아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자두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흐르면서 자두와 수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자두는 수아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수아가 우울할 때면 어김없이 곁에 와서 따뜻한 체온으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면 함께 뛰어다니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수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두가 또 다른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두 사탕 하나였습니다. 보라색 포장지가 약간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특별한 사탕이었어요.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자두가 어디서 이런 사탕을 구해오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자두야, 이 사탕들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수아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자두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 듯 야옹하고 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아는 자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밤마다 창문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거든.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지. 자두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아버지가 수아의 말을 들어주시던 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눈빛이 말이에요. 수아는 자두를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체는 다르지만 그 따뜻함과 깊이만큼은 똑같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오래된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전깃줄이 끊어지기도 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수아는 집에서 자두와 함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두가 심하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야옹야옹 울었어요. 털이 곤두서고 꼬리가 부풀어 오른 채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수아는 자두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마당에 있던 큰 느티나무의 굵은 가지가 바람에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가지가 점점 기울어져서 바로 수아의 방 창문 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무거운 가지가 떨어진다면 창문이 박살나고 수아가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두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온몸으로 수아를 창문에서 멀리 밀어냈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놀라운 힘으로 수아를 안전한 곳으로 밀쳐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큰 나뭇가지가 창문을 부수며 방 안으로 떨어졌어요.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아까 수아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만약 자두가 없었다면 수아가 크게 다쳤을 거예요. 하지만 자두가 대신 다쳤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의 작은 파편에 맞아서 뒷다리를 다쳤어요. 자두는 아픈 기색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자두를 조심스럽게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두야, 괜찮아? 내가 병원에 데려갈게. 아파하지 마.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두는 아픔을 참으며 수아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괜찮다는 듯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두의 희생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두가 자신을 지켜주려다가 다친 거였거든요. 아버지처럼 자신을 위해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자두의 모습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자두의 상처를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자두는 작은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하얀 붕대가 감긴 다리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수아는 매일 자두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병을 했어요. 물과 사료를 입 근처까지 가져다 주고 하루에 3번씩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며 정확한 시간에 약도 먹여줬습니다. 자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주기도 했어요. 수아의 손길에는 온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두는 아픈 중에도 수아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아픈 다리로도 기어와서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하차주곤 했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아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다친 자두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니요. 자두야, 아프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아가 자두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두는 골골거리며 괜찮다는 듯 수아에게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뜨거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밤마다 수아는 자두 곁에서 잠을 잤어요. 혹시 자두가 아파할까봐, 혹시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까봐 계속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자두 역시 수아가 곁에 있으면 훨씬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냈어요. 어느 날 밤 수아는 자두에게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두야, 너의 사랑이 아빠 사랑 같아. 내게는 아버지의 사랑 같아. 자두는 수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어요. 그 순간 수아는 자두가 정말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형체는 다르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정신이 아버지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 자두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면서 수아는 자두의 과거에 대해
더욱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특별한 고양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자신에게 나타난 걸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자두 사탕을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수아는 집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두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뒤져봤어요. 예전 집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을 헤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반쯤 묻힌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비에 젖고 햇볕에 발해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사진이었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서 흙을 털어내고 닦아봤어요.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 옆에 익숙한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까만 털의 하얀 가슴팀, 그리고 그 특유의 맑은 눈빛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두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적어도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수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두와 같은 종류일까? 수아는 믿기 어려웠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꽉 움켜쥐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자두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자두가 평소와는 다르게 강하게 야옹하며 반응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하려는 듯이요.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 혜경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사진 좀 봐요. 아빠와 고양이가 함께 찍힌 거예요. 혜경은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정말 오래된 사진인데. 혜경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더니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빠가 젊었을 때 키우던 고양이구나. 이름이 뭐였더라? 혜경이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맞아, 자두였어. 아빠가 자두 사탕을 무척 좋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 수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지금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와 이름이 완전히 똑같다니.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빠와 정말 각별했지. 어디든 함께 다녔어. 아빠가 출근할 때도 대문까지 따라가서 배웅하고 퇴근하면 먼저 달려나와서 맞이하곤 했지. 혜경의 얼굴에 그때의 따뜻한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며칠 동안 밤잠도 못 주무시고 찾아다니셨어. 혜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후로 아빠는 다른 동물을 키우려 하지 않으셨거든. 자두를 너무 사랑했던 탓에 다른 동물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수아는 지금의 자두를 바라봤습니다. 자두도 이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같은 혈통일까요?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혜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혜경도 자두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어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낀 것 같았거든요. 자두의 눈빛에서 옛날 그 고양이와 같은 따뜻함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아는 자두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깊고 신비로운 인연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확신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렸어요. 아빠이던 아니던 상관없어. 넌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수아는 자두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성껏 돌보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누었어요. 자두 역시 수아의 진심을 알아주는 듯 더욱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수아의 무릎에서 잠들기도 하고 수아가 슬플 때면 어김없이 곁에 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자두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하게 안 좋아졌어요. 고열이 나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먹이도 거부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던 자두가 축 늘어져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수아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긴 것 같네요. 즉시 입원 치료를 해야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수아는 자두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자두야. 아직 가면 안 돼. 나한테는 내가 너무 필요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비슷한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두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사흘간의 치료 끝에 다행히 자두는 위기를 넘기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자두가 다시 야옹하고 울고 조금씩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잃었던 보물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아는 자두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영양가 있는 특별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자두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자두도 점점 기운을 되찾아가며 예전의 활발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아는 자두와 함께 창문가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두는 수아의 무릎 위에서 골골거리며 만족스러워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자두야, 내가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수아가 자두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너는 어떤 모습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순간 수아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따뜻함,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두를 통해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자두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함께하는 따뜻함이 수아에게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다시 찾아주었거든요. 완전히 회복된 자두와 함께 수아는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밤이었어요. 수아는 자두를 조심스럽게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두 친구를 감싸 안았어요. 자두야, 저 아름다운 별들을 봐.
아빠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수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두는 수아의 품에서 야옹하고 한 번 울었습니다. 그럴 거야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자두에게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 내가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면 밤새 곁에 앉아 계시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셨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셨고, 내가 웃을 수 있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셨어. 자두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너도 아빠와 똑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나를 지켜주려고 온 몸을 던져서 애써주잖아. 수아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나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너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웠어. 자두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운 마음, 위험에서 구해준 그날 밤의 감동, 상처를 입었을 때 함께 아파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순간이 수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수아와 자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필요 없는 완벽한 소통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자두와 함께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자두를 위한 새로운 방석을 사고 다양한 장난감도 준비했습니다. 창가에는 자두가 좋아하는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도 만들어줬어요. 집안은 점점 생기와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수아는 자두와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두가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녁이면 함께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수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혜경도 수아의 변화를 느꼈어요. 수아가 정말 많이 밝아졌네. 예전처럼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고, 자두 덕분인 것 같아. 혜경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집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지만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눈이 조용히 내리는 밤에 수아는 자두에게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두야, 너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게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아줬어. 자두는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하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했어요.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형체를 초월한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두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 사랑이 자신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두는 더 이상 창문 밖에서 외롭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 수아와 함께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수아의 마음속에도 깊은 평화와 희망이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수아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와 노란 편지 봉투, 그리고 몇 장의 빛바랜 사진이 나온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아버지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셨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리웠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딸 수아야, 아빠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단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아버지가 수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곁에 없어도 사랑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힘들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해라. 아빠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든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영원하단다. 바로 그때 자두가 수아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두는 수아의 뺨을 흘러내리는 눈물을 부드럽게 하차주며 위로해줬어요. 수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바로 자두를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요. 아빠의 사랑이 자두를 통해 나에게 왔구나. 수아가 자두를 꽉 안으며 깨달음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첫 번째 자두, 그리고 지금의 자신과 두 번째 자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없어도 너를 지켜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그때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렴. 그것이 바로 아빠의 사랑이란다. 수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이미 자두의 등장을 예견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 순간 자두가 수아를 바라보며 특별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알겠니?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확신했어요. 사랑은 정말로 언제나 곁에 있었던 것이고 자두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요. 수아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자두가 누구든 어떤 존재든 심지어 정말 아버지와 연결된 존재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요. 중요한 건 자두가 자신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었어요. 아버지이던 아니던 정말 상관없어. 수아가 자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 그걸로 충분해. 자두는 수아의 무릎에 편안하게 앉아서 골골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도 널 정말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자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고 설렜습니다. 자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사랑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슬픔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수아는 엄마 혜경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행복해져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자두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혜경은 수아의 밝아진 모습과 성숙해진 마음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수아는 자두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자두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너는 내 가족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자두는 야옹하며 대답했습니다. 둘의 유대는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워졌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어느새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자두도 나이가 들어 털에 흰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아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이제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와 자두의 특별한 우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문가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산책할 때 자두가 수아 곁을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모습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수아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두를 통해 배운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길 잃은 동물들을 돌봐주고 외로운 이웃들과 시간을 나누며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수아는 이제 많이 늙은 자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두의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수아 곁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두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고 그 사랑이 영원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두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어. 수아가 자두를 부드럽게 안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사랑이란 정말로 형체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마을에는 지금도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소녀와 고양이가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요. 수아와 자두가 함께 만들어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아름다운 진실을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빠의 자두사탕처럼 더 달달한 내 인생은 곧 찾아오겠습니다.